안녕하세요. 셀트 자연인입니다. 네, 좋은 주말입니다. 날씨도 좋고, 그죠? 우리 천은미 교수가 또 금일 또 YTN 방송에 출연을 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최근에는 또 약간 새로 추가된 게 있었죠. 미국처럼 항체 치료제 센터 만들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그렇습니다. 진단 검사를 하는 방법들을 좀 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다 보니까 병상 부족 상황도 계속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확진자가 매일 이렇게 2,000명씩 늘게 되면 중환자 병상을 행정명령을 하더라도 더 이상은 확보하기 어렵고요. 병상이 확보되더라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못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병상이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생활치료시설에서 이송이 안 돼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인력 문제가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 방침을 초기의 방법에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 우선은 자가치료를 지금 수도권에서 일부 행하고 있는데 자가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1인 가구라든지 어린이가 있는 집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계시더라도 생활치료시설에도 이 산소 포화도가 없었기 때문에 체크를 못했다고 하듯이 반드시 체온계하고 산소 포화도계는 아마 지급이 될 거고 또 주변에 의료인들을 같이 협력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 다음에 자가치료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잘 사용하게 되면 감소를 시킬 수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항체 치료제를 70%에서 85% 중증 환자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마다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외국처럼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예약을 하고 메일에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의 한 공간을 만들어서 예. 18세 이상이 적응증이 되는 분을 주사를 하게 되면 저는 70% 이상의 중증 환자가 병동으로 이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병동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인력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점에서 치료 시스템을 이제 경증 치료를 잘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의료 네, 네. 미국처럼 항체 치료 센터 만들자. 네. 항체 치료제 처방 선제적으로 하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의도 저성사자 돌아온다. 옛 검찰 합수단 4달 부활한다고 합니다. 저희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약간 좋은 소식이죠. 말 그대로 금융 범죄를 기존에 수사를 했던 검찰 합수단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요.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일 때 아무튼 검찰 합수단을 폐지를 했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권범죄수사협력단 4달 1일 출범한다고 합니다. 합수단 폐지된 후 1년 반 만에 다시 가동을 한다고 하고요. 금융, 정권, 기획수사 업무 등 전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저성사자가 돌아온다. 정권 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약 1년 만에 간판을 바꾸고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협력단은 다음 달 1일 출범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 2013년 5월 2일 주가 조작 범죄 건절을 목표로 합수단이 설치가 되었던 부분이었죠. 당시 합수단은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전문 인력 50여 명의 규모로 정권 범죄를 전당하며 여의도 저성사자라고 불렸죠. 하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했죠.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죠. 과거 기준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범죄, 특히 주식 조작에 대한 범죄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길을 담당하고 있는 합수단을 폐지했다는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좀 실책이었죠. 그죠?
당시 추 장관은 그에게 금융수사를 직접 수사한 합수단이 외부로부터 유착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등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합수단 폐지 후 정시 호황과 맞물려 늘어나는 관련 범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었고요. 이후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호황 속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를 염려하여 수사권 조정 구조하에서 합수단 재설치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6월 국가범죄대응 역량 위축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검에 협력단이 설치되었고요. 앞서 합수단 시절과 달리 이제는 검찰이 합동수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협력단이란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나설 수 없어서 과거의 부분보다는 수사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한 부분은 우리 개미 투자자를 한 데는 호재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라일릴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공급 재개했죠. 네, 칵테일 요법입니다. 새로 재개가 된 부분은 단독 요법은 변이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금 몇 달 전에 이제 중지가 된 부분이고요. 공급이 재개되는 부분은 칵테일 요법입니다. 그래서 FDA, 셀트리온, 레키로나 승인 기대감. 미국 보건당국이 일라일릴리 코로나19 항체 칵테일 치료제를 바이러스 내성 변이가 낮은 주에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말 그대로 바이러스 내성 변이가 낮은 주 부분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공급이 조금 부족한 사태도 느끼겠죠. 이런 이유로 아마 또 물론 기타 이유가 있겠지만 내성 변이가 낮은 주에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중 항체 치료제인 바암라니비밥과 에스테비밥의 코네티켓주와 콜로라도,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등에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FDA는 델타 변이가 우세한 변이가 되면서 치료법에 내성이 있는 변이의 유별률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실험을 거쳐서 일라일릴리의 칵테일 요법, 델타 변종에 대해서 활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칵테일 요법도 델타 플러스 브라질, 남아프리카, 콜롬비아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 그대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후 6월에 배포를 중단했죠. 기존의 바암라니비밥과 공급과 짝을 이루는 독립형 에스테비밥의 공급도 일부 주에서 재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항체 치료제 지금 수요 폭발적이죠. 리제네논 GSK 좀 커버하기가 조금 딸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아마 일라일릴리의 칵테일 요법에 대한 부분도 또 공급이 재개되지 않았나 하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하튼 미국 말 그대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 공급 재개, 이제 9월, 10월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출발합니다. 출발할 시점에 어떤 변화가 올지 한번 기다리면서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